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선수 황의조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 씨는 합의된 영상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바 있는데요.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출신인 축구선수 황의조는 상대방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황 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아왔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발표 내용만으로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 씨의 불법 촬영 논란은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이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SNS에 공유하며 불거졌습니다. 황 씨의 고소로 진행된 협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황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지난 2월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황 씨는 영상 촬영이 합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황 씨가 촬영한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 씨를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황 씨의 형수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 실패를 이유로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범행의 배우인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다만 배우 부부의 강도 살인 혐의는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이 납치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범행의 배경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를 빼앗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범행 자금 7천만 원을 댔습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이후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했고 시신을 야산에 안매장하기도 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범행 배우인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겐 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며 강도 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강도 범행 공모만 인정하고 살해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납치 살해에 가담했지만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됐고 대법원이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도운 이모 씨와 범행에 쓰인 약물을 빼돌린 이경우의 부인 허모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수도권에서 홀덤 대회를 가장해 도박판을 만든 혐의로 대회업체 직원들과 딜러 등 200여 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업체 측은 대회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편법을 쓴 도박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밝은 강당 조명 아래 둥그런 탁자에 10명씩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탁자에 앉은 누군가가 카드를 썼고 수십 명이 탁자 사이를 오갑니다. 자칭 텍사스 홀덤 대회라며 스포츠인 양 홍보하는 영상인데 알고 보니 판돈이 380억 원에 달하는 도박판이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2년부터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서 47차례에 걸쳐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 A씨와 제휴 홀덤펍 업주, 딜러, 홍보자 등 21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회 참가권, 일명 시드권을 장당 10만 원에 판 뒤 참가자들이 이를 제출하면 20%는 수익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상금으로 거는 간접 베팅 형식으로 대회를 운영했습니다. 참가자가 500만 원을 내고 시드권 50장을 사서 제출한 뒤 대회에서 1등을 하면 1억 7천만 원, 수십 배를 딸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는 거다라는 식으로 가장을 하지만 아까 텍사스 홀덤 그 네모 박스 안에 우연히 기본적으로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도박이거든요. 특히 이 시드권은 도박장의 칩과 유사하게 이 회사에서 만든 앱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참가자들끼리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고 제휴 홀덤펍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 구속 송치됐는데 변칙적 방식의 홀덤 대회로 재물성이 인정돼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업체 측은 홀덤의 스포츠화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산적 가치를 걸고 다투는 행위는 도박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산 고추 480톤을 몰래 들여온 일당이 부산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건조고추에 매겨지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고추로 둔갑시켰는데 보세창고 직원도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고이윤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보세창고, 한 남성이 흰 포대에 붙은 종이를 떼어내고 다른 종이를 붙입니다. 종이는 화물의 명찰인 화찰. 이후 지게차를 이용해 위치를 바꾸기도 합니다. 60대 A씨 등 일당 6명은 수분 함량 검사를 받아 정상 수입 통관된 냉동고추를 보세창고에 보관해 오던 중 중국에서 새로 수입했으나 관계기관에 검사받지 않은 건조고추를 빼돌리고 규전에 보관 중이던 냉동고추를 건조고추인 것처럼 둔갑해 검사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번거로운 작업을 한 이유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청은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고추와 냉동고추를 구별해 관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냉동고추는 관세율이 27%에 불과하지만 건조고추는 270%에 달해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적발된 고추는 480톤, 4인 가구 기준 20만 가구가 김장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밀수업자는 보세창고 직원들이 위치를 바꿔준 덕에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열람했을 때 이제 화차를 교체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먼저 인지를 했고 이 건 말고 더 있을 것 같다 해서 그 보존돼 있는 CCTV 영상을 쭉 훑어보니까 이렇게 화물하고 이제 화찰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40톤은 세관에 압수됐지만 나머지는 시장에 유통됐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은 일당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해당 보세창고는 물품 반입 정지 17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유입니다.